자,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질량이 0.2kg인 야구공이 30m/s 속도로 날아오는 것을 방망이로 쳤대. 그래서 그림과 같이 날아오던 그 방향하고 수직 방향으로 40m/s 속도로 날아갔다. 이랬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겠지.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얘네들 벡터량이기 때문에 이 뺀다라는 개념은 반드시 벡터적으로 빼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일단 질량이 0.2kg이고 30m/s 크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야? 6이 되겠지. 그 다음 나중 운동량은 마찬가지로 40m/s에다가 질량은 그대로 0.2kg이니까 곱하게 되면 8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이거고 처음 운동량은 이거란 말이야. 근데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란 얘기는 나중 운동량에다가 처음 운동량에 마이너스 성분을 더해줘라 라는 의미라고 했지. 그래서 8에다가 처음 운동량의 마이너스 성분, 그치? 6, 요거 두 개를 더해줘라 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요렇게 더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얼마가 된다? 10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4번 정답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질량이 0.2kg인 공을 일정한 힘을 주어서 던져서 0.1초 만에 공의 속도가 50m/s가 되었다면 이 공에 가한 힘은 몇 뉴턴이냐 이렇게 얘기했어. 그다음 충격량은 우리 어떻게 구한다? 운동량의 변화량. 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그리고 그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이거 다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한 힘을 구하는 거니까 F를 구하는 거고 시간은 0.1초가 되겠고 1초.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이 나중의 속도가 50이 됐고 질량이 0.2kg이니까 여기 나중 운동량이 얼마야? 질량은 0.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속도 50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 빼기 처음 운동량은 처음에는 당연히 정지에 있었을 거니까 이 값은 0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해준 힘의 크기는 얼마? 요거 약분되면 결국은 100N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 3번 물리량의 성질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자, 물리량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스칼라량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벡터량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벡터량인데 여기 나와 있는 1만 벡터량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1, 그리고 우리 다음 단원에도 배우게 되겠지. 답은 1번만 정답. 나머지는 전부 다 벡터량입니다. 그 다음 4번 그림 가는 질량 4kg인 물체 A랑 1kg짜리 물체 B를 줄로 연결하고 손으로 잡고 있는 것을 나타냈고 그림 나는 가에서 손을 치웠을 때 B가 1m만큼 낙하한 것을 나타낸 것으로 F1과 F2는 각각 줄이 A랑 B를 당기는 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선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먼저 F1과 F2는 작용 반작용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F1, F2라는 건 줄이 A를 당기는 힘, 줄이 B를 당기는 힘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지.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기억은 틀린 얘기. 그 다음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얘는 아래쪽으로 지금 중력가속도 10이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질량 1kg에다가 중력가속도 10을 곱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10N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 얘네들 전체를 보게 되면 지금 작용하는 힘이 요 10N 밖에 없어. 그래서 F는 MA 요 공시에다 집어넣어 보게 되면 10은 전체 질량 5kg이 되겠지. 얘의 가속도를 생기게 하는 거니까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나에서 1m 낙하할 때까지 B라는 애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해봐라. 자, B가 받은 충격량. 근데 일단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충격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
운동량의 변화량이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건데 처음에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요 값은 없단 말이야. 결국 나중 운동량을 구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이라는 건 결국 질량에다가 나중에 속도가 얼마가 되겠냐, 요거를 구한 거야. 즉 얘가 1m 내려왔을 때 그때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얘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 뭐 시간이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바로 지금 구해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시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 속도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번째 공식을 대입을 해보게 되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처음 속도 없으니까 2 곱하기 가속도 우리 아까 2로 구했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온 거리 1m가 되는 거니까 V제곱 값이 4가 되겠고, 결국 V는 얼마? 2m/s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얘는 지금 1kg 짜리라고 했고, 그럼 질량 1kg에다가 나중 속도가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Nm/s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디귿은 10Nm/s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틀린 얘기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답은 니은 하나, 요거만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5번. 질량이 4kg인 포탄이 발사돼서 포신을 떠날 때 속력이 300m/s다, 이렇게 얘기했어. 나중 속도가 300m/s가 되겠지. 처음 속도는 0이 되는 거고, 이때 포신의 길이는 3m고 포탄은 포선 속에서 일정한 힘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힘의 크기가 얼마가 되겠냐, 요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뭐 이거는 지금 따지고 보면 뭐 이건 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좀 전처럼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써보게 되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처음 속도 0이니까 결국은 2 곱하기 가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포신의 길이가 3m를 움직이는 동안 나중 속도가 300이 됐대. 근데 그 300을 제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가속도는 이거 얼마? 1500m/s 제곱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운동 법칙, 그 가속도 법칙 계산을 해보게 되면 F는 ma다 라고 우리가 식을 쓸 수 있고, 우리가 힘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질량 4kg, 그 다음에 가속도 1500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 6만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6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일직선상에서 질량이 M인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질량 똑같이 M인 물체 B를 향해서 속력 V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냈다 했고, 두 물체가 충돌한 직후에 A는 정지하며 B는 속력 V로 운동한다. 이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둘 다 질량은 M이래. 얘도 M이고 얘도 M이야. 근데 처음엔 지금 이 A라는 애만 움직이고 있다가 얘랑 충돌한 다음에 A는 정지한대. A는 여기 정지하고 그 다음에 B가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충돌하기 전에는 A만 운동량을 갖고 있겠지. A의 운동량은 MV가 되는 거고 B는 운동량이 없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중에 충돌한다면 A가 정지한다 그랬으니까 얘의 운동량이 없는 거고 B만 MV라는 운동량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운동량 그대로 보존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렇다면 기억부터 한번 볼게. 충돌하기 전과 후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A라는 애는 처음에 운동량이 MV지, 나중에 운동량은 정지했단 말이야. 그러면 A라는 애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 근데 나중에 운동량은 0이지, 정지했고, 빼기 처음 운동량은 MV가 되니까 결국 A라는 애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MV가 된다는 말, 맞는 설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충돌할 때 A가 받은 충격량은 B가 받은 충격량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큰 게 아니라 둘이 받은 충격량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힘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충격량 서로 같은 겁니다. 그 다음 디귿.
충돌 전후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A가 받은 충격량과 같냐? 결국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A의 충격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설명.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4번 봐주시면 됩니다. 또 7번 그림은 질량이 같은 단단한 공과 부드러운 공을 같은 속력으로 던져서 벽에 충돌하는 동안 벽이 공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 거고, 충돌한 다음에 두 공이 튕겨져 나왔대. 그러니까 얘네 둘을 이렇게 벽에다가 던졌는데 뭐 단단한 공도 튕겨져 나왔고 부드러운 공도 튕겨져 나왔대 이렇게. 근데 처음에 얘네들의 질량도 서로 똑같다고 했고 던진 속력도 똑같다고 했어. 그리고 튕겨져 나올 때의 속력도 둘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거 V-라고 한다면 이 V-도 서로 똑같대. 그러면 결국 둘의 질량과 속도, 나중 속도가 다 똑같다는 얘기는 이 단단한 공이든 아니면 부드러운 공이든 간에 얘네들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같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럼 얘네들의 운동량이 변화량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받은 충격량도 서로 같다라는 뜻이야. 하지만 당연히 그 부드러운 공은 벽하고 닿는 시간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받게 되는 평균 힘의 크기가 A라는 애보다 훨씬 더 작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자, 또 하나 우리 FT 그래프, 힘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에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거,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 충격량 혹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둘의 면적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설명. 또 우리가 좀 전에도 확인을 해봤지만 충돌 전에 두 공의 운동량 같은 거고 충돌한 다음에도 같은 겁니다. 또 벽이 공에 작용한 충격량은 A가 더 크다 그랬는데 충격량은 둘 다 어때야 된다? 같다라고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이게 틀렸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더 부드러운 공이 벽에 충돌한 건가라고 얘기했냐면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 바로 B라는 애가 부드러운 공이 벽에 충돌한 경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설명. 자, 다음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같이 빗면 위에 질량이 2kg짜리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빗면을 따라 내려와서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통과한 다음에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멈췄고, 그림 나는 그 물체를 놓는 순간부터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2kg짜리 물체인데 얘를 빗면에서 떨어뜨렸대. 그럼 당연히 여길 이렇게 내려올 때는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겠지. 그러니까 2초 때까지가 빗면을 통해서 내려온 그런 모양새가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려와선 마찰이 없는 면을 처음에 접하게 됩니다. 마찰이 없다는 얘기는 작용하는 힘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4초에서 5초, 1초 동안은 마찰이 있는 면을 가다 보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속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빗면에서 물체가 내려올 때 가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지.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주면 됩니다. 기울기는 0초에서 2초 동안 속도가 이만큼 변했으니까 2분의 2, 그러니까 1m/s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통과할 때 물체의 운동량은 그랬는데 이렇게 등속으로 운동할 때가 마찰이 없는 면을 지나갈 때고 그때 속력이 2m/s란 말이야. 근데 질량도 2kg이니까 운동량은 mv 질량 곱하기 속도 해주게 되면 4가 나오게 됩니다. 니은도 맞는 설명.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2m냐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의미하는 게 이동 거리지. 그럼 이거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다가 2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야? 1이지. 그럼 이거 다 곱하게 되면 1m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2m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틀렸고, 답은 기억 니은 3번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그래프는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직선 운동할 때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라고 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있는 대로 골라봐라. 그리고 중력과 속도는 10m/s 제곱, 모든 마찰은 무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운동량 시간 그래프란 말이야.
그럼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게 뭐라 그랬었냐면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힘이지, 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축 변화량은 결국 충격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 질량이 2kg 짜리이기 때문에 운동량은 mv지. 그러면 이 운동량이 여기 숫자 값으로 나와 있고 질량이 2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속도가 얼마인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운동량이 6이라고 써 있다면 얘의 지금 현재 속도는 얼마야? 2kg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6이 나와? 3을 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속도가 바로 3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얘는 속도가 2가 되겠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하나의 속도 시간 그래프의 형태로 똑같이 봐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가 2, 4, 8, 그 다음에 요거는 2, 요거는 3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속도 시간 그래프로.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기억부터 6초일 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6초일 때는 뭐 여기쯤 되겠지.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됩니다. X축 4초가 증가할 동안에 Y축은 3에서 0이 됐으니까 요게 되겠네.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0.75가 돼야 되겠지. 근데 여기는 1.5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 0초에서부터 2초 때까지 물체에 작용한 합력의 크기는 점점 증가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울기가 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초에서부터 2초 때까지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면 직선이잖아. 그치? 그럼 기울기가 어떻다고 얘기를 해야 돼? 기울기 일정한 겁니다. 기울기가 변한 게 아니지. 다른 말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도 일정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긴 점점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틀린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 디귿만 맞겠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초에서 2초까지가 2초에서 4초까지보다 크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0초에서부터 2초 때까지는 운동량이 4만큼 증가한 거고, 2초에서 4초 때까지는 4에서 6이 된 거니까 2만큼 증가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0초에서 2초 때가 더 큰 겁니다. 디귿만 정답 3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0번 그림은 수평원 위에서 직선 운동하는 질량이 2kg의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고, 이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똑같은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량이 2kg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도 그래프랑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줘야 돼. 이렇게. 자, 대신에 여기 운동량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질량이 2kg이니까 결국은 P는 mv, 운동량이 2이고 질량이 2라면 결국 속도는 1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2초 이후에 물체의 속도는 1m/s냐? 1m/s로 쭉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맞는 설명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0초부터 2초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1N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찬가지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결국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기울기 구하면 2분의 2니까 1이 됩니다. 니은도 맞는 설명. 그 다음 0초에서 2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과 2초에서 4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같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0초에서부터 2초 동안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2만큼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충격량이 존재합니다. 근데 2초에서 4초 동안은 운동량의 변화가 없어.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인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없으니까 충격량도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이 서로 충격량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디귿 틀린 얘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고, 다음 11번 그림은 질량이 스몰 m인 야구공이 타자가 휘두른 방망이에 맞아서 속도가 변하는 과정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했고, 공은 속력 V로 방망이에 충돌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속력 4V로 운동을 했대. 또 공과 방망이는 T라는 시간 동안 접촉했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V로 왔다가 4V로 튕겨져 나갔어. 그럼 우리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그냥 두 개 더해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지. 왜냐면 나중 운동량이 얘 질량이 지금 20m이니까 4mV가 되겠고 마이너스인데 처음 운동량은 얘랑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mV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계산을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니까 그냥 두 개 운동량을 더해주는 방향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네들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5mV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충격량도 당연히 5mV가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근데 이걸 또 다시 써보면 충격량의 크기가 5mV라면 충격량을 또 우리는 어떻게도 쓸 수 있다? FT로 쓸 수 있지. 그럼 FT는 5mV가 되는 거고 결국은 시간이 지금 T라는 시간 동안 접촉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을 바로 T분의 5mV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방방이가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mV가 아니라 5mV가 돼야 되니까 틀린 얘기. 그 다음 충돌한 다음에 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4mV냐 이랬는데 충돌한 다음에는 당연히 4V에다가 질량이 m이니까 4mV가 됩니다. 맞는 설명. 그 다음 방망이가 공에 작용한 힘의 크기 지금 금방 구했지. T분의 5mV냐 T분의 5mV가 되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4번 정답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12번 그래프는 동일한 속도로 운동하던 물체 A와 B가 정지하는 과정에서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걸리는 시간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A가 짧고 B는 깁니다. 또 하나 그래프 다음 면적은 서로 같다. 다음이라는 얘기가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뭘 의미한다? 둘이 받은 충격량도 서로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운동량의 변화량도 서로 같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자, 이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은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면 그만큼 받게 되는 힘을 적게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래서 여기서는 답을 본다면 당연히 기억하고 디귿을 답으로 봐주면 될 건데 요 니은이 안 되는 거는 뭐야? 대포의 포신이 길면 포탄이 멀리 나가는 거는 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크게 하는 거지. 같은 힘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이 그래프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4번. 다음 13번입니다. 다음 그림 가는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3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B와 충돌한 A가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각각의 질량은 M과 2M이며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 문제는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건 너무 간단한 걸 물어보고 있지. A가 받은 충격량이야. 그럼 A가 받은 충격량은 A라고 쓴다면 결국 A라는 애의 운동량의 변화량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A를 보면 처음에 오른쪽으로 3V로 움직이다가 충돌한 다음에 반대로 MV로 움직여.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래, 지금 크기만 구하는 거니까 두 개 그냥 운동량을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야? 이거 3MV였다가 MV가 된 거니까 4MV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4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을 위해서 각각 EV랑 V의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오는 질량이 스몰 m인 공을 수평 방향으로 발로 차는 모습인데 그림 나는 가에서 공이 발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서 각각 나타낸 것이고 시간축과 각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AB가 서로 같대. 그럼 이것도 면적이 서로 같으니까 둘이 받은 충격량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A의 충격량과 B의 충격량이 같아야 되고 그럼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그럼 그냥 바로 볼게. 두 공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치? 또 두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아야 되겠지. 그 다음 발로 차는 동안 두 공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같을 수가 없지.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힘값이 A하고 B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틀린 얘기. 기억 니은 3번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또 15번. 그림 가는 동일한 인형과 자동차 A, B를 이용한 충돌 실험을 나타낸 것이고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는 순간 A, B의 속도는 같고 A는 에어백이 작동했지만 B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그림 나는 두 인형의 충돌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고 넓이가 또 서로 같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계속 지금 봤던 것처럼 둘이 받은 충격량은 서로 같은 거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하지만 얘는 에어백이 작동했고 얘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었겠지. 그러니까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긴 요 스몰 b라는 애가 바로 요 자동차 A에 들어있는 인형이 받은 충격량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두 인형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겠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거니까. 넓이가 같으니까. 또 두 인형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서로 같은 겁니다. 또 맞는 설명. 그 다음 A 인형이 받는 힘을 나타낸 그래프 B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또 16번.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서 질량이 스몰 m인 어린이가 스케이트를 타고 V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정지한 어른의 질량이 라지 m이라고 써있는데 EM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 그러니까 I의 질량은 M, 어른의 질량은 그냥 EM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딪혀서 함께 미끄러졌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졌으니까 요거 융합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질량이 M인 물체가 V라는 뭐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가 여기 EM짜리 어른하고 충돌을 한 거야. 근데 얘는 정지해 있었지. 그런 다음엔 어떻게 됐나 보니까 요게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전체 질량은 3M이 되겠지. 그러면서 뭐 Vx라는 속력으로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한 다음에 운동량의 총합이 같아야 되니까 충돌 전에는 얘만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 MV가 되는 거고 나중 운동량은 얘네 둘이 합쳐졌으니까 3MVX가 되겠지. 그럼 VX의 크기는 얼마야? 3분의 1 V가 되겠네. 자, 그래서 충돌한 다음에 어린이의 속력은 3분의 1 V가 되냐 그랬는데 어린이도 3분의 1 V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른도 3분의 1 V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그 다음 충돌한 다음에 어른의 운동량의 크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른의 운동량은 질량이 얼마야? 2M이지. 그 다음에 속력이 얼마가 된다 그랬어? 3분의 1 V. 그러면 이거 얼마가 돼? 3분의 2MV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MV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얘기. 그 다음 어린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린이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면 되지. 그럼 나중에 어린이의 운동량에서 처음에 어린이의 운동량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어린이의 운동량은 속력이 3분의 1 V가 된다 그랬으니까 3분의 1 MV가 될 거고 방향은 똑같습니다. 같은 오른쪽이기 되기 때문에 처음의 운동량은 그냥 MV가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건 얼마야? 이거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3분의 1V가 아니라 얼마? 크기를 얘기하니까 3분의 2MV가 돼야 되지. 물론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 답이 되는 건 기억만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7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2M짜리인 물체 A랑 질량이 M인 물체 B가 같은 속력 V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정면으로 충돌을 했다라고 했고 옳은 거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냥 바로 봅시다. 충돌 과정에서 받는 힘의 크기는 B가 A보다 큰 게 아니라 둘이 동시에 충돌하는 거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거 작용 반작용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둘이 같은 시간 동안 같은 힘을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받게 되는 충격량도 서로 같은 거라고 했지. 그래서 이것도 크다가 아니라 같다야. 틀렸고
그 다음 충돌 전후의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지금 얘는 질량이 2m짜리고 얘는 질량이 m짜리잖아. 그러니까 같은 힘을 받았는데 힘의 크기는 같은데, 우리가 F는 ma에서 이 A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가속도라고 얘기를 했고, 가속도가 바로 뭐야? 속도의 변화량이란 말이야. 어떤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그러면 결국 힘의 크기는 둘이 서로 똑같은 힘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힘이 일정하다면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 변화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 전의 속도 변화의 크기는 질량이 더 작은 B라는 애가 A보다 클 수밖에 없겠지. 디귿만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18번. 그림은 직선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2kg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순대로 골라봐라. 자,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당연히 이거 뭐 기울기는 가속도가 될 겁니다. 그치? 그럼 기억이 바로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2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 그럼 2초일 때면 뭐 한 요 정도 되겠지. 근데 어차피 기울기는 직선이니까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 바로 구하게 되면 뭐 이걸로 구할까? 3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그 다음 0초에서부터 3초 때까지 물체가 이동거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VT 그래프에서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고 넓이가 의미하는 게 이동거리다. 그치? 그러면 0초에서부터 3초 때까지니까 요 그래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 얼마야? 삼각형이니까 3m라고 해줘야 되겠지. 여기 6m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 0초부터 6초 때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렇게 얘기했어. 자, 지금 보게 되면 마이너스 2라는 속도에서 플러스 2가 됐던 얘기지. 그럼 다른 말로 뭐 이쪽 방향으로 2m/s로 움직이다가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2m/s로 움직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질량이 2kg이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량 4가 되겠고, 나중에 운동량도 2개 곱하니까 4가 되겠지. 근데 운동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냥 2개 더해주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8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4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되겠네. 다음 19번. 다음 그림은 질량이 2kg인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3kg인 물체 B랑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충돌한 다음에 물체의 속력, 뭐 이거 우리 계속 계산했던 것처럼 충돌하기 전과 충돌한 다음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충돌하기 전에는 얘만 운동량을 갖고 있지. 그러면 5 곱하기 2 하면 10이 되겠고, 그럼 나중에 얘네들이 합쳐졌어. 그러면 2kg짜리하고 3kg짜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질량은 5가 되겠고, 그럼 나중 속도는 결국은 2m/s가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아주 쉬운 문제. 자, 다음 20번. 다음 그래프는 똑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두 개의 달걀 중에 하나는 딱딱한 접시 위에, 다른 하나는 폭신한 방석 위에 떨어뜨렸을 때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면적이 또 둘이 서로 같잖아. 그럼 충격량 같은 거고 운동량 변화량 같은 겁니다. 그럼 기억에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모두 같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럼 달걀이 바닥과 접촉한 다음에 멈추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같냐 그랬는데, 시간은 지금 t1, t2로 서로 다르다라는 게 바로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틀린 얘기. 그 다음 달걀의 충격량은 접시에 떨어질 때가 더 큰 게 아니라 면적이 서로 같으니까 같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답이 되는 거는 기억만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21번.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했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고무공과 질량이 2m짜리 야구공을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두 공이 바닥에 충돌한 다음에 고무공은 5분의 4h, 야구공은 5분의 그냥 h만큼 튀어 올랐다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이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 자유낙하 운동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봐. 얘가 밑으로 떨어졌어. 그치? 그러면 h라는 높이만큼에서 떨어진 거야. 그럼 우리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거 세 번째 공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요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는 이거 세 번째 공식 그대로 생각해 볼게. EG 높이 H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그러니까 결국 처음 속도는 0이니까 V제곱이 EGH가 됩니다. 그럼 V는 얼마? 루트 EGH가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생각해 볼게. 얘가 여기서 튕겨져서 위로 올라갔어. 튕겨져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세 번째 공식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G인데 위로 올라갈 때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G 곱하기 5분의 4H가 되겠고, 이게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이거든. 근데 얘는 나중 속도가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0이 돼버려.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었기 때문에 결국 처음 속도의 제곱값이 2G 곱하기 5분의 4H가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럼 다시 쓰면 V0 값이 얼마야? V0 값이 이렇게 써볼까? 루트 5분의 4 2GH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럼 잘 보면 루트 2GH를 V라고 봤으니까 요 뒤에 있는 요 루트 2GH를 V라고 본다면 결국 얘는 루트 5분의 4 곱하기 V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고, 이걸 다시 쓰면 루트 5분의 2V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처음 속도라는 얘기는 여기 바닥에 부딪혀서 위로 올라갈 때의 속도가 바로 이거란 뜻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는 V였고, 그 다음에 부딪히고 난 다음의 속도는 루트 5분의 2V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 이제 만약에 우리 운동량, 충격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속도가 이거란 얘기는 결국 운동량이라는 게 처음 운동량이 MV라고 한다면 얘는 이거 지워서 나중 운동량이 루트 5분의 2MV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야구공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게. 어쨌든 높이가 지금 똑같으니까 얘도 결국은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 요 값이 얼마야? 루트 2GH가 될 거고, 운동량으로 얘기하면 그냥 MV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아까 우리 계산했던 거랑 똑같이 생각해 보게 되면 V0의 제곱값은 이걸 그대로 응용하면 되는 겁니다. V0의 제곱값은 2G 곱하기 5분의 H가 되는 거고, 결국 이거 다시 써보게 되면 이거 V0 값은 루트 5분의 2GH가 되는데, 이 루트 2GH가 바로 V라고 아까 표현을 했으니까 V0는 뭐가 돼? 루트 5분의 1 곱하기 V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지금 질량이 2M이니까 얘는 처음에 운동량이 2MV가 되겠고,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5분의 2MV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렇다면 충격량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먼저 얘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 개 더 해주면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얘 처음 운동량 MV, 나중 운동량 이거니까 두 개 더 하게 되면 루트 5분의 이건 뭐야 그냥 그러면 이건 그냥 뭐 1 플러스 2가 되나? 잠시만, 그냥 더하면 되겠지. MV 플러스 루트 5분의 2MV. 요게 결국 지금 이거 누가 받은 거야? 고무공이 받은 충격량이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은 질량이 2MV짜리가 되는 거니까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됩니다. 2MV 플러스 루트 5분의 2MV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그러면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 중에서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야구공의 충격량이 더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닥에 더 큰 충격량을 준 거는 고무공이 아니라 야구공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거고,
그다음 바닥에 충돌한 직후 야구공의 운동량이 고무공의 운동량보다 크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닥에 충돌한 직후 지금 따지고 본다면 운동량의 크기가 얘는 얼마야? 루트 5분의 2mv, 그치? 그럼 얘도 루트 5분의 2mv네. 그러니까 둘의 운동량은 서로 같은 거네. 그래서 큰 게 아니라 같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그럼 디귿만 정답이 되겠지. 바닥에 충돌 직전 야구공의 운동량이 고무공의 운동량의 2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충돌하기 직전에 얘는 mv고 얘는 2mv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구공의 운동량이 고무공보다 2배가 더 크겠네. 그래서 디귿만 여기서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22번. 다음은 충격과 관련된 몇 가지 현상을 나타냈다 했고, 위 현상을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문장의 가나에 들어갈 말을 가르게 짝지은 거. 체조 선수가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리면서 시간을 길게 하는 거지. 에어백도 시간을 길게 하는 거. 푹신한 침대에 떨어진 꽃병이 깨지지 않는 것도 시간을 길게 한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충돌 시간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래서 받게 되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2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23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의 위치 시간 그래프고,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눈에 보더라도 A라는 애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였지. B도 이 지점에서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물체 A, B는 4초 때 충돌했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한 다음에 두 물체의 운동량과 합과 항상 같다고 했지.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 그 다음 4초 후에 물체 A는 운동 방향을 바꿔서 운동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A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 거야. 기울기는 변했습니다. 기울기가 변했다는 얘기는 속력이 달라졌다는 얘기고, 기울기가 커졌으니까 속력이 빨라진 거야. 하지만 기울기의 방향이 반대가 되진 않았어. B가 오히려 기울기의 방향이 반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운동 방향을 바꾼 건 B가 바꿨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A는 운동 방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 그치? 답은 기억하고 니은의 3번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24번. 다음은 충돌 사고에 대비해서 자동차에 설치된 장치와 이 장치들이 탑승자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안 읽어봐도 알게 되겠지. 알 수 있지. 에어백이나 범퍼 둘 다 그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게 되는 충격력을, 그러니까 힘의 크기를 줄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방석 위에 떨어진 유리컵이 잘 깨지지 않는 거, 시간을 길게 하는 거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고, 다음 포신이 길수록 대포알이 멀리까지 나갈 수 있다. 이거는 시간을 길게 해서 오히려 충격량을 크게 하는 경우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거는 힘은 일정한 상태에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 공을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아야지. 뒤로 빼면서 받는 건 시간을 길게 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니까 이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의 5번이 정답. 자, 마지막입니다. 25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일직선상에서 물체 A랑 B가 서로 마주보면서 속력 VA, VB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그림 나는 A하고 B가 충돌하기 전과 충돌한 다음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 A하고 B는 충돌한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됐대. 한 덩어리가. 이랬을 때 A하고 B의 질량의 크기를 MA, MB라고 한다면 이 A, B의 질량의 비가 몇 대 몇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 충돌 전에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한 다음에 운동량의 합은 항상 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럼 그걸 여기다 식으로 써볼 거야. A의 질량을 MA라고 보고 B의 질량을 MB라고 한번 써볼게. 그럼 충돌하기 전에는 A의 운동량 MA 곱하기 VA,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인데 운동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라고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MB 곱하기 VB가 됩니다. 요게 나중에 얘네들이 합쳐진 다음에 운동량의 합과 같아. 그래서 MA 곱하기 더하기 MB,
그 다음에 이때 얘네들의 속도가 되겠지. V, B, C, 뭐 A, B 이렇게 써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A라는 애가 부딪히기 전에 속도가 2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EMA 마이너스, 그때 VB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MB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얘네들이 합쳐진 다음에 속도는 1m/s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어봤자 뭐 변화 없으니까 그대로 MA 플러스 그냥 MB가 됩니다. 그럼 요 MA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냥 MA가 되겠고, 얘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EMB가 되겠지. 결국 MA가 EMB니까 누가 더 질량이 큰 거야? A라는 애가 2배가 더 큰 거지. 결과적으로 따진다면 얘네들의 질량비는 그래서 2대 1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 운동량, 충격량은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이 가속도하고 그 다음에 운동법칙, 또 작용반작용, 가속도 법칙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시고 이것저것 다 적용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